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 직업은 간호사고요. 올해 6년 차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이제 갓 3개월 차에 접어들었죠. 결혼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개차반 같은 남편 때문에 과감히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왜 전 남편을 개차반이라고 하냐면 자기는 되고 남은 안 되는 그런 못된 신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놈은 정말 아나무인의 극치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병원에서 동료 간호사의 소개로 만났어요. 알고 보니 같은 대학 출신이었더라고요.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외모나 성격은 평범했어요.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예쁘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병원 홍보 모델을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저를 남편이 동료 간호사에게 소개해달라고 졸랐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된 거랍니다. 아무튼 그런 풋풋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왜 각자의 길을 걷게 된 건지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바로 사연 들려드릴게요. 유경아, 지난번에 인사드리고 나서 혹시 어머님, 아버님 반응 어떠셨어? 좀 더 차려입고 갈 걸 그랬나 싶어서. 그날 단정하고 깔끔하기만 했는걸? 엄마랑 아빠는 내가 좋다고 하면 다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야. 내가 괜히 금지옥염 막내딸이겠어? 그런가? 형님들은 뭐라고 안 하셨어? 오빠들? 당연히 당신 경계하지. 그런데 좋게 생각하는 모양이야. 다음에 시간 되면 술 한잔 하자고 전해달래. 그래? 그게 더 긴장되는걸? 우리 오빠들 덩치도 크고 생긴 게 좀 험해서 그렇지. 되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야. 내가 결혼한다니까 조금 예민한 건 사실이고 괜히 무서운 거 있지. 그래도 잘 끝나서 다행이다.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반대했으면 당신 왔을 때 이야기했겠지. 그런 말 없었고 예쁘게 잘 만나라고 했잖아. 그래도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 혹시나 하는 마음 있잖아. 내가 부족한 건 아닌지. 절대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부족하면 어때?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야. 남들 하는 것처럼 다 따지면 우리도 기우는 결혼이지. 난 간호사고 당신은 의사잖아. 직업부터 차이 나는데 그런 걸 다 따지고 싶다는 거야? 아니지. 내가 말실수했네. 이렇게 예쁜 당신이랑 결혼하는데 내가 되려 지고 들어가야 하는 거지. 따질 게 뭐가 있어. 그런 거 다 떠나서 나는 당신 하나만 보고 결혼 결심한 거야. 환자한테 대하는 행동이나 나한테 대하는 행동이나 진실해 보여서.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지? 그러니까 괜히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만 생각하자. 당연하지. 알겠어. 저희는 꽉 채운 2년 동안 굵직한 연애를 했습니다. 사내 커플이었고 서로 불편해지는 일 생기지 않게 비밀 연애를 하던 중이었죠. 처음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건 환자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어요. 가식적인 웃음이 섞이는 것도 없고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 속 다정한 의사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을 함께해도 좋다는 판단을 했고 결혼을 약속한 겁니다.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던 탓인지 그땐 남편의 그 모습에 감동했고 마냥 믿기만 했습니다. 아무튼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렸고 저희는 상견례 날을 잡았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하기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따로 보자고 하자는 겁니다. 마침 제가 비번이던 날이었고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 뵙기로 했죠. 왔니?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랐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자고 했다. 바쁜 사람 불러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의례적인 일이라 생각해 주렴. 불만 없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래도 중요한 날 앞두고 걱정되시는 것도 있으실 테고 따로 뵙고 서로 얼굴 익혀두고 좋죠 뭐. 그런데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 눈치가 있어서 다행이구나. 다름이 아니라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리고 이건 예단 목록이다. 상견례 때 이런저런 말 나오는 것보다 미리 서로 주고받고 언지를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서로 바쁜데 시간 뺏을 필요 없잖니? 어머나, 이게 다 뭐예요? 원래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는 건가요? 그게 뭐가 맞니? 너 우리 종석이 김씨 집안 3대 독자인 거 몰라?
귀하게 키운 아들 장가 간다는데 다 그 정도는 해야 한다길래 적어본 거다. 나머지는 이해하겠는데요. 원래 결혼하면 시댁가전 가구도 다 바꿔드려야 하는 건가요? 지난번에 인사드릴 때 보니까 다 최신식이긴 하던데. 가전이나 가구는 다 구매한 뒤부터 구형되는 거야. 뭐 굳이 안 바꿔도 된다면 현금회단으로 돌려도 좋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 받니? 그건 아닌데요. 어머니,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뭐라고? 과하다고? 우리 아들 어디 내놔도 아깝지 않은 애다. 키도 크고 잘생겼지. 집안 빵빵하지. 게다가 상위권 대학 나온 의사잖니? 너 의사 남편 두는 게 쉬운 줄 알아? 안 그래도 거기 목록 보면 잘 나와 있을 거다. 그 많은 것들 해주기 좀 그러면 우리 아들 개인 병원 차려주면 그만이야. 네? 개인 병원이요? 뭘 그렇게 놀라니? 의사면 돈을 앉아서 벌어다 주는데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데. 그건 그렇죠. 제가 일단 부모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혹시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신혼집은 어차피 병원 근처에 얻을 것이고 결혼하면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해라. 살림도 배우고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종석이가 내가 해주는 걸 워낙 잘 먹어서 이참에 너도 배워두고 친해지면 좋잖니? 원래 시집 오면 시댁 식구들이랑 살붙이고. 어머니, 죄송한데요. 그건 제가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어머,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네 하면 될 것을. 저도 근무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요. 시간이 맞으면 당연히 찾아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도 어려워요. 참나 어이가 없구나. 시어머니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네. 안 그래도 내가 말하려고 했다. 너 결혼하면 병원 그만둬라. 남편 내조에 힘써야지. 일은 무슨 일이야? 그리고 간호사랑 의사랑 비교가 되니? 돈 몇 푼 번다고 인생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너도 이참에 살림 배우면서 의사 사모님 소리 들으면 좋잖아. 죄송하지만 그건 어머님이 뭐라 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 된 거고요. 아무튼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다.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아무튼 내 말은 다 끝났다. 다른 모임 있어서 가봐야 하니까 먼저 일어나 보마. 내가 했던 말들 잘 생각해봐. 시어머니는 한결같이 새침하고 건방진 태도로 절 대하셨습니다. 어찌나 남편과 다른 모습인지 의아할 정도였어요. 물론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갔던 터라 기분 나빴지만 참고 넘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일어나시고 저는 잠시 앉아 예단 목록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수많은 예단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줄에 별 표시까지 해두신 게 개인 병원 이야기였습니다. 위 목록들을 해오지 못하면 개인 병원 차려줄 것이라고 별표까지 쳐가며 빨간 글씨로 써놓으셨더라고요. 차를 바꿔주는 건 물론이고요. 게다가 신혼집도 반반, 결혼 비용도 반반, 뭐든지 다 반반을 고집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라면 개인 병원을 차리는데 수억 원이 깨질 거고, 그러면 그에 맞는 예단을 저도 받아야 하는 건데, 이야기하면서 보여주셨던 태도는 그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는 결국 기가 막힌 상황에 시어머니와 만난 일로 남편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유경아, 오늘 야간 근무지? 점심 같이 먹을까? 아니, 나 당신이랑 같이 밥 먹을 기분 아니야. 왜? 무슨 일 있어? 나 사실 어제 어머님 만났거든. 상견례 전에 나한테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셔서. 근데 예단 목록도 같이 주시더라? 엄마가 자기 따로 한번 만난다더니 미리 언질 좀 주시려고 그랬나 보다. 그래, 맛있는 거 먹었어? 맛있는 거?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헤어졌어. 어머님이 목록 주신 거 정말 대단하시던데? 다 반반으로 하자고 하시던데. 그럼 나한테 그만큼 해주시는 거지? 엄마가 뭘 줬는데 그래? 이게 어머님이 주신 목록이야. 이거 다 안 되면 자기 개인 병원 차려주라던데? 이거 당신도 알고 있던 일이야?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는데 너무 앞서 나가셨네. 나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는데. 유경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난감한지 알아? 당신 귀하게 자라온 거 알고 대단한 사람인 거 아는데 결혼하면 나보고 병원 그만두라시더라?
당신 내조하고 살림이나 하라시면서. 완전 나 무시하시고. 우리 엄마가 사람 무시하고 그럴 사람은 아닌데. 유경이 네가 뭔가 예민해진 탓 아닐까? 그럼 내가 없는 말을 지어내기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그래도 어머니 비위 맞춰드린다고 다 대답하면서 커피 마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상견례 전에 대놓고 목록 전달해 주는 것도 웃기잖아. 이대로 상견례 때 말씀드리겠다는 건데 통보나 다름없는 거지. 내 말이 틀려? 너 왜 그렇게 사람이 삐딱해? 우리 엄마가 걱정되니까 그랬겠지. 유경이 너는 위로 오빠도 둘이나 있고 나는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더 신경 쓰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당연한 거야? 당신 개인 병원 차려주고 차 사줘야 하고 신혼집이고 뭐고 다 반반해야 하는데. 이거 다 해준다 쳐. 남들이 보면 이거 자식 팔아 장사하는 거 아니냐고 손가락질해. 너 정말 말 그렇게 할래? 해주기 싫으면 안 해주면 그만하냐? 왜 그렇게 나를 세워? 내가 말하는 건 해주고 못하고가 아니라 당신이 중간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거야. 이번 일도 그래. 지금 당신 반응 보니까 무슨 얘기 나눴는지 잘 알고 있는 모양인데 미리 나한테 언지를 주던지 적당한 선에서 잘 이야기하라고 했어야지. 참나, 원래 다들 그 정도 하는 거 아니야? 어른들끼리 이야기할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 문제야. 내가 싸움을 걸었니? 그냥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세우니 뭐니 당신이 시비 걸었잖아. 더 이상 말하면 입 아프니까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니까 조절하라고. 그런 줄 알고 있을게. 한참을 다투고 며칠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결혼을 앞두고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건가 싶었어요. 제 문제를 동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웃겨서 결국 남편과 어찌어찌 화해를 했습니다. 중간 역할 잘하겠다는 다짐도 받았고요. 얼마 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쪽잠을 자고 준비했던 터라 상당히 피곤했어요. 중요한 자리니 신경 써서 차려입고 갔는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슨 무도회에 온 것 마냥 드레스에 치렁치렁한 장신구까지.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니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주셨던 예단 목록을 그대로 친정 부모님께 건네며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이 아빠입니다. 우리 김서방 인물이 훤칠해서 누굴 닮았나 했더니 사부인을 쏙 빼닮았군요.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렇죠. 원래 아들은 엄마 닮는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자리니만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사돈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말이 잘 통할 것 같네요. 이건 내가 일전에 유경이한테 전해준 예단 목록이에요. 직업이 간호사라 사돈 형편을 가늠할 수가 없어서 목록 작성하는데 애를 좀 먹었지만 가능한 한 줄여서 작성해봤습니다. 사실 유경이한테 목록 전달받긴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더군요. 사돈은 어느 쪽으로 해드리길 바라십니까? 사람 욕심 같아선 다 받아내고 싶죠. 근데 사돈 주머니 사정을 제가 잘 모르니까요. 위로 형제도 둘이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 셋 키우면서 부족하지 않게 키웠다고 자부합니다. 자세한 건 저희 사정인이 말씀드릴 순 없지만 솔직히 보여주신 예단 목록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머, 그렇게 자존심 안 세우셔도 되세요.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요. 엄마, 그렇게 말하면 난감해 하시잖아. 나 같아도 기분 나쁘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왜 끼어들어? 아, 그리고요. 아이들 결혼하면 새아가는 직장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애들 젊으니 더 일할 수 있게 놔두면 좋지 않겠어요? 그만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긴요? 우리 아들 내조해야죠. 시댁 어른들도 모셔야 하고 이참에 직장 그만두고 살림도 배우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다고 대놓고 시집살이 시키겠다는 말은 아니고 상황 봐가면서 적당히 시킬 겁니다. 나 그렇게 막되먹은 사람 아니에요. 얘,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라. 내가 어디 뭐 강요하는 사람이니? 아니요, 아니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당장 이렇다고 말씀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네요. 그건
아이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네요. 저희가 해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주신 예단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이들 통해서 주고받도록 하죠. 오늘 만나 뵈서 반가웠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준비하시다가 막히시면 말씀하세요. 사정 봐드리고 조정해 드릴 테니까요. 유경이 너 이 결혼해야겠니? 내가 오늘 보니까 그 집안 아주 싹수가 노랗더구나.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어느 정도 생각은 했는데. 미리 보여드린 게 잘한 것 같네요. 예단도 그렇다. 참으로 사람이 양심도 없지. 자식 팔아 장사하려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한이 맺혀 있다니? 없이 사는 집도 아니고 욕심이 과해.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근데 원하는 게 그거라니 어쩌겠어요. 그런데요. 아빠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상황에 뭘 지켜보라는 거냐? 파혼시키고 더 좋은 혼처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다. 아빠 마음 이해해요. 근데 저 그 사람 많이 사랑해요. 그래도 저희가 함께한 시간이 있으니 앞으로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단 문제는 제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너 그 마음 진심인 거냐? 난 내 귀한 딸 고생시키기 싫다. 후회해도 제가 해요. 그러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나중에 가서 아니다 싶으면 후회하더라도 제가 할 테니까요. 그래, 알았다. 너 한번 믿어보마. 혹여나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라도 입는다면 나 가만 안 있는다. 내 딸은 지켜내야지. 친정 아빠는 이 결혼을 해야겠냐며 노발대발 난리였지만 제가 기회를 달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누가 보면 저보고 미쳤다고 하겠지만 저도 저 자신을 한번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친정 아버지는 남편의 개인 병원, 개원 준비를 돕기 시작하셨어요. 이때다 싶었는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극진히 대해주기 시작했죠. 그 모습에 친정 아빠도 못 이기는 척 받아주셨고 저는 앞으로 잘 살겠노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도 올렸고 남편은 얼마 뒤 개인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사실상 친정이 차려준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 남편은 한동안 눈치를 보긴 했지만 얼마 뒤부터는 아주 기세가 등등했어요. 저희는 이대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현실은 정말 달랐죠.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는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비번이라 당신 병원 들렀는데 어디야? 간호사들이 당신 없다고 그래서. 너 또 우리 병원 왔어? 왜 말도 없이 오는 거야?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온 거야? 쉬는 날이니 당신 커피라도 한 잔 주고 가려고 그런 거지. 고생하는 거 아니까 얼굴 한번 보려고. 집에 가면 보는데 못하러 와. 간호사들도 불편해하고. 제발 말 좀 하고 와. 아니, 왜 성질이야? 내가 못할 행동이라도 한 것처럼? 당신이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오니까 그렇지. 시도 때도? 나 이제 병원 개원하고 두 번째인데?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와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장인어른이 차려줬다고 지금 생색이라도 내는 거야, 뭐야? 정말 말 밉게 한다. 내가 죄인이네 죄인이야.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해. 나는 괜히 당신이 헛걸음하니까 그게 신경 쓰여서 그런 거잖아. 나 요즘 병원 일로 바쁜 거 알잖아. 시간 쪼개서 사람들 만나러 다닌다고. 방송 제의도 들어오고 바빠 죽겠는데. 참나, 어이가 없네. 그렇게 바쁜데 찾아와서 미안하네. 알았어. 내가 잘못했네. 여보. 남편은 저에게 툭하면 화를 내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저는 감정이 상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간 것도 아니고 고생하는 남편 커피 한 잔 사주고 오겠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저에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친정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당시 친정아버지가 오빠들과 해외 출장을 가셨던 참이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 급하게 휴가를 냈고 친정엄마 병원에 가기 위해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그런데 이 망할 놈의 남편 놈이 뭐라는 줄 압니까? 친정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 있죠? 여보, 우리 엄마 교통사고 났어. 며칠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병원에 간다고? 그럼 내 밥은? 이혼당하기 싫으면 닥치고 밥이나 지어라.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 밥을 지으라고?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그런 말이 나와? 당신 출가 외인이야. 친정일에 신경 그만 쓰라고. 형님들도 있고 장인어른도 계시잖아. 지금 다 해외 출장 가 있어. 그래서 돌봐줄 사람 없단 말이야. 아, 그럼 어떡하라고? 간병인이라도 고용하던가. 뭘 어쩌라는 거야? 당연히 내가 가서 돌봐드려야지. 나 안 그래도 병원에 며칠 휴가 냈어. 다른 간호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엄마가 우선이잖아. 나중에 간병인을 쓰더라도 지금은 내가 가야겠어. 당신 지금 가면 이혼이야. 남편 내조하라는 우리 엄마 말 잊었어? 당신 도시락 싸는 거 형편없어서 병원에서 따로 시켜 먹는 거 모르지? 이참에 병원 그만두고 내조나 해. 내가 돈 벌어다 주잖아. 당신 정말 너무한다. 우리 엄마는 뭐 가족도 아니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만데. 아무튼 나 엄마 병원에 며칠 있어야 할 것 같아. 당신 지금 가면 이혼이라니까. 집에 가서 밥 해놔. 이혼해. 이혼하자고.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래, 다 했다. 난 죽어도 우리 엄마 보살펴야 하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배고프면 직접 밥 지어 먹고 못하겠으면 배달 음식이라도 먹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야, 야! 얘,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너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너 지금 어디야? 당장 튀어와. 뭐가요? 저 지금 병원이에요. 친정엄마 교통사고 나셔서 간병 중이라고요. 너 집안 꼴이 말이 아닌데 지금 어디서 뭘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여자는 시집 왔으면 출가 외인인 거 몰라? 너 자꾸 친정일에 신경 쓰는데 그러지 마라. 지금이라도 오면 용서해 줄 테니 당장 튀어와. 제가 왜요? 엄마 간병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집안 꼴이 엉망이잖니? 빨래통에 빨래는 넘쳐나고 거실이나 온 집안에 먼지가 가득하다. 우리 아들 숨 못 쉬게 하려고 작정했구나. 어머니, 그렇다면 정말 유감이네요. 며칠 청소 안 한다고 안 죽어요. 뭐? 이게 진짜. 너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는 거냐? 내조도 안 하고 버릇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못 배운 걸 티내고 있어? 휴,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저 엄마 병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몰라. 몰라. 지금 당장 튀어와. 난 이렇게 돼지우리 같은 집구성 못 본다. 너 이러려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킨 거 아니다. 일단 끊으세요. 저 엄마 간병해야 해요. 저는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에 피곤함도 싹 가셨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런 제 상태를 가장 빨리 알아차린 건 바로 친정엄마였습니다. 수술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간병인을 잠시 쓸 테니 집에 들러서 옷도 챙겨오고 하라길래 한숨을 푹 쉬며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며칠 비웠다고 집안 꼴이 정말 엉망이 아니더군요. 먹다 남은 컵라면에 쌓여있는 설거지에 말도 아니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남편 병원에 들러 간호사들 커피나 사주고 가야겠다 싶었어요. 엉망인 집안을 보니 제가 너무했나 싶기도 하고 남편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 뭐라도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방해되지 않게 커피만 전해주고 병원 밖으로 나서는데 어떤 간호사가 절 쫓아오더니 조용히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남편의 외도 사실이 담긴 자료들이었죠. 상대방 SNS까지 보여주는데 정말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에 우선 휴대전화로 모든 자료를 전송받았고 따로 통화하기로 했어요. 이미 병원 개원할 시점부터, 그러니까 결혼한 직후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결국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병원 간호사와 점심시간에 인근 모텔촌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곧장 따라 나섰어요. 모텔 주인한테 뒷돈을 챙겨주며 양해를 구하고 남편이 잡은 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네가 날 두고 바람을 피워?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설마 나 미행한 거야? 그래, 미행했다. 당신 바람 피운다길래 내가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어.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그새 바람을 피워?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 여자가 미쳤나? 당장 핸드폰 안 치워? 너 이거 불법 촬영의 인권 침해야. 찍은 거 당장 지워버려. 야,
너희 같은 사람들이 인권이 어딨어? 아주 개망신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어서 이리 내. 이 미친년이 진짜. 이거 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그러게. 돈 좀 있는 것 같고 얼굴도 반반해서 오냐오냐 해줬는데 내 말대로 얌전히 내조나 하면서 살면 내가 예뻐해 주지 않겠어? 그러면 이렇게 따로 안 만나도 되고 얼마나 좋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피운 바람이 정당하기라도 하다는 거야?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는 그냥 바람 피운 개 같은 놈이야.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왜? 이혼이라도 하게? 장인어른이 참 실망하시겠다. 그런 건 두렵지 않아. 내가 두려운 건 이딴 거 부끄러워서 숨기고 움츠러드는 게 더 두렵지. 근데 너 상대 잘못 골랐어. 내가 아주 너 박살 내버릴 거야. 저는 남편과 상간녀와 몸싸움했고 그 과정에서 얼굴이며 목에 상처가 깊게 났습니다. 왕년에 운동을 좀 했던 터라 남편과 상간녀를 있는 힘껏 두들겨 패주고는 이혼을 선언하고 모텔 밖으로 나왔어요. 당장 병원으로 가 진단서부터 끊었고 다음 날 바로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당연히 노발대발하셨고 친정 아버지는 갈 곳이 있으시다며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증거야 차고 넘쳤고 어떻게든 그놈을 짓밟아 버리고 싶었어요. 친정 아버지는 남편 병원에 찾아가 한참을 난리치고 오셨죠. 사실 건물도 땅도 모두 친정 아빠 소유였거든요. 어렵게 얻어준 것처럼 티 안 내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짐부터 빼라며 으름장을 놓으셨고 남편은 무슨 권리로 그러냐며 대들었답니다. 철두철미한 친정 아버지는 남편 면상에 등기부 등본을 집어 던지고 시원하게 뺨 3대를 갈기고 오셨다고 해요. 그제서야 남편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는지 매일같이 찾아와 울며 불며 매달리기 시작했죠. 장인어른,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봐주세요. 시끄러워. 버러지 같은 것들이랑 상종도 하기 싫으니 썩 물러가게. 우리 유경이가 사정사정해서 봐주고 있었는데 더는 안 되겠어. 자네는 이제 끝이야. 그리고 사돈 어른께 연락드려서 최근에 이사한 집에서 당장 나가시라고 전하게. 장인어른, 그러면 저희 엄마는 어디서 살라는 말씀이세요? 제발 노여움을 푸세요. 네? 노여움?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뻔뻔하구먼. 그렇게 있는 척 다 하더니 온갖 빚 다 져놓고 월세살이 한다길래 마음 아파서 내가 집까지 내주었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때 되면 건물도 물려주고 내가 알아서 잘해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유경아, 아버님 좀 말려줘. 제발 뭐라고 한마디 좀 해봐. 내가 무슨 말을 해? 당신이 저지른 짓을 생각해. 그년이랑 발가벗고 뒹굴 때 이런 생각은 안 했나 봐? 당신이랑 나랑은 이제 끝이야. 나 변호사 선임도 했고 소송 걸 거야. 당신 지금 하는 꼬락서니 보니 얌전히 도장은 안 찍을 것 같아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랍니까? 우리 귀한 아들 무릎 꿇리고. 어머니, 이 사람 바람 피웠거든요. 저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사시는 집 빼시고요. 병원도 아마 정리할 것 같으니 그리 아세요. 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당장 갈 곳도 없는데 어쩌란 거야. 그건 제 알 바 아니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드님이랑 행복하게 잘 사세요. 여보, 우리 대화를 좀 하자. 제발 이러지 마. 응?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다 필요 없어. 너 위자료도 두둑이 준비해둬라. 병원 차리면서 네가 모은 돈 얼마나 남았을진 모르지만 나 다 받아낼 거야. 그렇게 알아. 여보.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워낙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할 만큼이라 당연히 제가 승소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시댁에 예단으로 넘긴 것들 금액으로 환산하면 병원 개원 제외하고 정확히 1억 2천이었어요. 그래서 위자료로 1억 받아냈고 상간녀 소송도 걸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병원은 문 닫았고 거액의 위자료를 줘야 하니 남편은 급하게 대출받았고요.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상황에 남편은 의외로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아마 상간녀를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간녀도 소송을 당한 뒤 남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냥 떠난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뜯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뜯어 갑자기 잠수를 타버렸죠.
남편의 불륜 소식, 그리고 제 이혼 소식은 병원의 삽시간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근무하며 신경을 쓰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했고, 다행히 여론은 저에게 좋은 반응이었어요. 동료의 말에 의하면 남편은 이 업계에서 소문이 크게 나서 큰 병원에는 취직도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혼이 성사되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이며 친정집으로 찾아와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돈이 없으니 구걸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친정 아버지가 소금 바가지를 뿌려가며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한 번 더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 뒤로 연락 안 오고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3개월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잠잠해져야 할 것 같아서요. 친정엄마도 퇴원하셨고 저는 해외여행을 가서 머리를 식히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예전과 같이 잘 지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이미 지난 일에 연연해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요. 그럼 사연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